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텃밭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토마토를 키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종도 튼튼한 것으로 골랐고, 물도 빠뜨리지 않았고, 거름도 나름대로 챙겼는데 왜 여름만 지나면 토마토가 힘을 잃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수 씨도 그랬습니다. 올해 76이 된 그는 대전 외곽의 작은 집에서 오래전부터 텃밭을 가꾸어 왔습니다. 봄이 되면 늘 토마토 모종을 몇 포기 사와서 햇볕 좋은 자리에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잎도 푸르고 줄기도 곧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오면 이상하게 잎이 누렇게 변하고 열매는 기대만큼 달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해에는 토마토가 익기도 전에 갈라졌고 어떤 해에는 벌레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김영수 씨는 물이 부족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물을 주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거름이 부족한가 싶어 밑거름을 더 넣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토마토 한 포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토마토가 어떤 식물 옆에 서 있는지, 바람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비가 온 뒤 땅이 얼마나 오래 젖어 있는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텃밭은 한 그루씩 따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도 좋은 이웃을 만나면 마음이 편하듯이 토마토도 곁에 어떤 식물이 있는지에 따라 계절을 견디는 힘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김영수 씨의 작은 텃밭 이야기를 따라가며 토마토 옆에 두면 좋은 식물과 조금 멀리 두는 편이 좋은 식물, 그리고 여름 끝까지 토마토를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한 기본 습관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수 씨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토마토 옆의 자리였습니다. 예전에는 빈자리가 보이면 그곳에 아무 작물이나 심었습니다. 텃밭이 넓지 않으니 한 뼘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몇 해를 겪고 나니 가까이 심는다고 모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김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다시 보게 된 작물이 바로 오이였습니다. 오이는 토마토 곁에 둘 수 있는 작물이지만 중요한 것은 너무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토마토와 오이는 둘 다 햇빛을 좋아하고 자라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대게 심으면 좋은 이웃이 아니라 답답한 이웃이 됩니다. 김영수 씨는 그 뒤로 오이를 토마토 바로 옆에 바짝 붙이지 않고 한 줄 간격을 두어 심었습니다.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길도 남겼습니다. 그렇게 하니 비가 온 뒤 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잎이 서로 겹쳐 습기가 오래 머물렀는데 이제는 바람이 줄기 사이로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한여름 오후에는 오이 잎이 조금 자라 토마토 쪽으로 약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강한 햇볕을 하루 종일 그대로 받던 토마토에게는 그 작은 그늘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서로 긴 텃밭이라면 오이를 해가 먼저 드는 쪽에 두고 토마토는 그 옆으로 조금 떨어뜨려 심는 편이 좋습니다. 남북으로 긴 밭이라면 키가 커질 오이가 토마토를 하루 종일 가리지 않도록 방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수 씨는 그해 여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좋은 조합이란 무작정 붙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숨쉴 자리를 남겨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이를 통해 텃밭의 간격과 흐름을 다시 잡은 김영수 씨는 그 다음으로 한 가지를 더 곁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크기보다 보이지 않는 느낌이 중요한 식물이었습니다. 바로 바질입니다. 처음에 김영수 씨는 바질을 채소라기보다 요리에 쓰는 향초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텃밭 한쪽 구석에 조금만 심어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토마토 사이 빈 공간에 바질 몇 포기를 심어본 뒤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바질이 자라면서 텃밭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토마토 잎 사이로 퍼지는 바질의 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간의 느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습니다. 텃밭이 조금 덜 복잡해진 느낌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질은 약처럼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텃밭의 흐름을 도와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 향이 함께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작은 벌레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크지 않지만 꾸준히 쌓이면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심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토마토와 토마토 사이 간격을 너무 좁히지 않고 그 사이에 바질을 한 포기씩 넣어주면 됩니다. 바질이 자라면서 아래 공간을 채워주기 때문에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김영수 씨는 여름이 깊어갈수록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텃밭에 나가면 붉게 익어가는 토마토와 함께 향긋한 바질을 한 줌 따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두 가지를 함께 올려놓을 때 텃밭에서 이어진 하루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텃밭은 수확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하루의 흐름을 이어주는 공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질이 텃밭의 공기를 부드럽게 바꾸어 주었다면 김영수 씨가 다음으로 눈여겨본 것은 땅 가장자리였습니다. 토마토는 위로 자라는 힘도 중요하지만 결국 뿌리가 머무는 땅이 편안해야 오래 버팁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해부터 토마토 두둑의 양쪽 끝에 메리골드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꽃이 있어서 밭이 환해 보이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메리골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란 꽃이 피어 있으면 텃밭 전체가 밝아 보이고 사람이 밭에 들어설 때도 자연스럽게 가장자리부터 살피게 됩니다. 그 덕분에 김영수 씨는 비 온 뒤 두둑이 무너진 곳은 없는지, 이빨에 습기가 오래 남아있지는 않은지 더 자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메리골드는 토마토 사이에 빽빽하게 심기보다 두둑 끝이나 밭 가장자리에 줄을 맞추어 심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토마토가 자라는 공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밭에 부드러운 경계를 만들어줍니다. 좁은 텃밭에서는 이런 경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어디까지가 토마토 자리이고 어디부터 사람이 지나갈 길인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씨는 메리골드가 핀 밭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꽃이 피어 있다는 것은 밭이 방치되지 않았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토마토만 심어두었을 때보다 텃밭이 한결 살아있는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동반식물은 꼭 큰일을 해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밭을 살피게 만들고 흙과 줄기와 바람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이웃이 됩니다. 좋은 이웃을 알게 된 김영수 씨는 그만큼 멀리 두어야 할 이웃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텃밭에서는 정이 많아도 모든 작물을 한 곳에 모아 심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작물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잘해주려던 마음이 오히려 토마토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조심할 것은 감자입니다. 감자와 토마토는 비슷한 성질을 가진 작물이라 습한 시기에는 같은 종류의 병해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가 긴 해에는 잎과 줄기가 젖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두 작물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옥수수도 토마토 바로 곁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옥수수는 키가 크고 잎이 넓어 자칫하면 토마토의 햇빛과 바람길을 막습니다. 겉으로는 든든해 보여도 토마토 입장에서는 답답한 벽이 될 수 있습니다.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배추류 채소도 토마토와 가까이 두면 땅속 영양분을 두고 경쟁하기 쉽습니다. 작은 텃밭에서는 이런 경쟁이 더 빨리 나타납니다. 회향처럼 향이 강한 허브류도 있다면 토마토 옆보다는 따로 한쪽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영수 씨는 이제 밭을 짤 때 먼저 묻습니다. 무엇을 더 심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조금 떨어뜨릴까 하고 말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텃밭을 훨씬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토마토를 잘 키우는 일은 무조건 많이 심는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알맞은 거리와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손의 습관이 토마토를 지켜줍니다. 김영수 씨는 예전처럼 한꺼번에 많이 손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주 조금씩 같은 눈으로 토마토를 살폈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곁순이었습니다. 토마토 줄기와 잎자루 사이에서 새로 올라오는 작은 순을 그대로 두면 줄기가 여러 갈래로 퍼지고
힘이 나뉩니다. 그래서 김영수 씨는 곁순이 아직 작을 때 손으로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너무 커진 것은 무리하게 꺾지 않고 깨끗한 가위로 잘랐습니다. 물 주기도 달라졌습니다. 토마토는 한번 말렸다가 갑자기 많이 적시는 방식보다 흙 상태를 보며 일정하게 주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특히 장마 뒤에는 땅이 이미 젖어 있을 수 있으니 습관처럼 물을 주기보다 손으로 흙을 만져보고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은 아래쪽 잎 정리였습니다. 열매가 어느 정도 자란 뒤 땅에 가까운 잎이 너무 빽빽하면 바람이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김영수 씨는 누렇게 변한 잎과 땅에 닿는 잎부터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비 온 뒤에도 줄기 아래가 예전보다 빨리 말랐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토마토를 오래 키우는 힘은 특별한 비법보다 매주 반복하는 작은 손길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김영수 씨의 토마토 밭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토마토 옆에는 바질이 향을 더하고 두둑 가장자리에는 메리골드가 조용히 피어 있습니다. 오이는 너무 가깝지 않은 자리에서 제 길을 따라 올라가고 감자와 옥수수와 배추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따로 자랍니다.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텃밭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가 한 계절을 바꿉니다. 토마토가 숨쉴 자리를 남겨주고 비가 온 뒤 바람이 지나갈 길을 열어주고 매주 곁순과 아래쪽 잎을 살피는 것. 이것이 김영수 씨가 여러 해를 지나며 배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토마토를 잘 키운다는 것은 무리하게 많이 거두는 일이 아닙니다. 내 텃밭의 햇빛과 바람, 흙의 습기를 천천히 읽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아침 붉게 익은 토마토 몇 알이 조용히 대답해 줍니다. 여러분의 텃밭에서는 토마토 옆에 어떤 식물이 자라고 있나요? 올해는 한 포기만이라도 자리를 다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여름 끝의 수확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텃밭 친구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흙을 만지는 시간은 우리 삶을 조금 더 차분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